좋아요, 구독. 네, 요즘 핫합니다. 네. 채권, 금리, YCC.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실시간 통해서 그 시청자들 몇 분이 YCC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언제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근데 지난주에 채권과 금리를 말씀드렸죠. 많은 유튜브든 블로그든 아니면 많은 경제학자든 누가 애널리스트든 한마디씩 다 하죠. 그냥 외우시라고.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고. 네, 근데 지난주에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여기 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YC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C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고 뭐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미국까지도 쳐다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후에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계속되는 건 아시죠? 일단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YCC. 간단합니다. YCC, Yield Curve Control. Yield Curve, 수익률, 컨트롤, 통제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위에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캡, 모자를 씌워서 밑에도 씌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밑은 채우지 않습니다. 쓸 때는 보통 위에다가 캡을 씌워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겁니다. 내려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건 BOJ. 이 BOJ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냥. 네, 뱅크 오브 재팬. 미국은 뭐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은행에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오면 그냥 싹을 없애는 겁니다. 못 올라오게. 그러면 결국은 아시잖아요. 못 올라오면 저항이니까 여기를 이제 피해서 밑에서 형성이 되겠죠.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성장, 소비.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들었던 건 잃어버린 10년, 15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들으니까 잃어버린 30년. 그러면서 중국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요즘 그 얘기도 나오죠.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일드 커브, YC 이게 일드 커브입니다.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컨트롤? 위에 우산, 모자, 바가지를 씌워서 못 올라오게 때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일본 은행의 자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이. 잠깐만요. 다시요. 네. 자산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2022년이죠. 2022년입니다. 일본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긴축이라는 게. 그러고서 늘어났습니다. 다시 일본 자산은 뭐랄까 국채와 관련된 겁니다. 일본 자산이 늘어났다. 그럼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채를 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증시도 올라갑니다. 아마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는 국채를 갖고 있죠. 빚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선 내려갔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뭐죠? 우리나라 증시하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하고 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다가 2022년에 그리고 2022년 하반기죠. 10월, 11월, 12월부터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조정을 줬죠. 최근에 한번 조정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이게 1분이 YCC를 하면서 지난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베노믹스 때부터 YCC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 상한선이 계속 올라왔고 7월 달에 드디어 0.5 위아래로 허용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1.0%까지 허용을 해준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실 때 우리는 한 4%, 예를 들어 5% 이자를 집을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어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억을
네, 5% 이자를 사면 1년에 5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예, 1억에 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면 네, 예를 들어서 얘가 0.5%라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10억 빌리는데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수 있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부동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엔케이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에서 돈을 끄집어다가 저금리니까요. 끄집어다가 네, 이자가 비싼 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네,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예, 만약에 이자 거기 5%고 지금 예, 그 엔화가 예, 원달러 대비해서 N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110 정도 예, 그 정도 위치에서 5% 네, 이렇게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갖고 온 거죠. 100일 때 1% 이자로 예를 들어서 1% 이자를 갖고 왔다면 네, 이게 나중에 1년 뒤에 여기에서도 10% 여기에서는 4% 이자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N달러죠. N달러가 100이었을 때 네, 그리고 이자가 1%로 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요. 이걸 미국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미국은 지금 이자가 5%죠. 5%. 그리고 환율이 더 이게 올라가요. 110으로. 그럼 여기서 10% 마진. 그리고 여기서는 4% 마진. 네, 왜냐? 5% 수익 중에서 1%는 이자로 내야 되니까. 그러면 14% 정도 이자를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엔캐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자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네, 옮긴 다음에 거기서 차익을 갖고 다시 이쪽에다가 원금만 주는. 네, 그럼 결국은 일본은 예전에 이제 유럽하고 똑같은 거죠. 유럽하고 같이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없던 상황에서 있던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돈은 푸는데 돈이 일본에 없어요. 다 미국 가 있습니다. 네, 돈을 푸는데 돈은 일본에 없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가 있습니다. 이자 세니까요. 브라질, 칠레만 하더라도 10%가 넘어가니까. 네, 그러면 일본은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내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뭐 일본 내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2%였던 인플레이션이 3%가 넘어가죠. 네, 2%에서 3%가 됐다는 얘기는 한 40%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45% 정도 맞나요? 예, 25%? 예, 그 정도 하여튼 그 정도 올라간 거, 50%가 올라간 거군요. 2%에 3% 갔다면 그 정도가 올라갔는데 돈이 안 돌아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나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뭐죠? 네, 일본도 정부 예산의 한 20% 이상을 이 이자를 내는 데 씁니다. 미국하고 똑같죠. 미국도 3위죠. 3위가 예, 정부 국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마냥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N달러를 강세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 수입하는 입장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YCC 이 상한 곡선을 상한율 캡을 지금 0.5%까지 아래 위로 일정 부분 용인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까지 보고 있습니다. 1%까지 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엔화도 이제 더 이상 초약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강세로 온다면 여기서 이게 110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5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1%가 아니라 예를 들면 2%가 된다면 이 부분 환차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 14%씩 이자를 못 남기는 거죠. 수익을 못 남기는 거죠. 반토막이 난다. 7%, 6%면 더 이상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든 신흥국이든 아니면 남미든 저기 동남아시아든 거기 있던 돈들이 이게 지금 14%씩 남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간다면 최소 10%는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7, 8% 남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차원 본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일본으로 돈이 돌아가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증시에 있는 뭐 국채 시장에 있는 돈들은 좀씩 빠지는 거죠. 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보고 있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2023년 7월에 이렇게 돼 있죠. 10년물 기준이니까요. 상한선을 0.5%에서 네, 일정 부분 초과 용인 이게 1%까지 본다는 얘기죠. 지금 0.6인가 7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단기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이때 언제죠? 기존에는 상한선 0% 약간 뭐 0.05, 0.02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상한선을 잡은 겁니다. 근데 금리는 다른 나라 올라가고, 네, 일본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죠. 이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YCC라는 이 정책을 이제 뭐 폐지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완전 폐지는 못합니다. 이거 폐지하면 일본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상단선을 올리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금을 일부 또 흡수를 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어렵지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YCC 예, 상단선을 정하는 거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일본의 낮은 예, 금리가 올라가서 또 이제 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예,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 외국에 나와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할 수 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예, 물어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을 깔끔하게 예,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